네, BJT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코먼 에미터 구조의 BJT 앰프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RB1, RB2, C, RD가 이게 4개의 레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바이오스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회로가 구성이 되고 나면 소스와 로드를 커플링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서로 커플링 시켜줍니다. 그리고 에미트 레지스터를 바이패스 시키기 위해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사용을 합니다. 바이어스 컨디션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DC 애널리시스에서 얻었었는데요. 그 컬렉터 커런트가 1.11mA 정도 흘려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는 GM, R파이, RE 그리고 RO 값들이 각각 이렇게 얻어졌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코먼 에미터 앰프의 동작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컬렉터의 조건과 얼리 볼티지 그리고 소스 컬렉터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는 RB1과 RB2의 병렬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미터 레지스터, 에미터는 지금은 바이패스 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나중에 에미터를 바이패스 시키지 않았을 때를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로딩 저항은 OK, 소스 저항 1K, OK 이렇게 되어 있는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린 모양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스몰 시그널 모델은 두 가지 형태로 애널리시스가 가능한데요. RS와 RL은 로딩에 나가고요. RIN, RO, AVO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때는 디펜던트 소스가 Vin을 레퍼런스로 씁니다. 근데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VS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은 태빈한 저항을 구할 때 이렇게 태빈한 저항을 구할 때요. 여기는 Vin을 제로로 보내고 여기 저항을 구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를 그라운드를 시키고 들여다봤을 때 저항 이게 RO입니다.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면 RS는 보이진 않겠죠. RB도 안 보이죠. 이 RS와 RB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웃풋 저항을 측정을 했을 때가 RO고요. 오른쪽과 같이 VS를 없애게 되면 지금 태빈한 저항을 Rout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VS를 없애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를 그라운드를 시킵니다. 그 얘기는 여기를 그라운드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 Rout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Rout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RS와 RB의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먼 에미터에서 이게 에미터를 바이패스 시켰을 경우에는 Rout과 RO가 동일하고요. Rin과 RI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을 때 RIN 값이 RB와 베이스 에미트의 알파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RO는 여기 RC와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 붙어 있는 아웃풋 레지스턴스 RO에서 주어지고요. AVO는 GMRO 여기 출력 쪽에서 로딩이 없을 때 VNS부터 VO까지 이득 그 값이 AVO였고요. RI는 현재 상태에서는 동일하게 RIN과 같습니다. ROUT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RO와 같고요. GVO는 여기 값은 인풋 로스 텀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인풋 로스 텀을 고려할 때 RI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시리즈 피드백도 봤었고 션트 피드백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이패스를 시키지 않았을 때 여기 에미터 저항을 바이패스 시키지 않았을 때의 조건인데요. 이 경우에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에 호목 중에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본 아웃풋 저항 계산한 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고 계산을 하면 그게 RO를 계산할 때입니다. RO를 계산할 때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VI를 그라운드 시키고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 RO가 붙어 있고요. 파이 모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에미터니까요. 여기가 컬렉터입니다. 이 RO가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는데 이 파이 모델을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R 아웃풋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E 프라임은 에미터에 붙어 있는 저항인데요. 에미터에 RE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파이가 보입니다. 이 저항이 여기가 에미터 또 온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텀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걸 프루브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근데 보통 대개의 경우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RC보다 훨씬 큽니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수백 킬로옴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3K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저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K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웃풋 레지스턴스 계산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호목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먼 에미터 앰프를 앰프 without bypass capacitor 부분을 보겠습니다. 증폭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 저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입력 저항은
V인의 전압을 살펴보면 V인의 전압은 이 노드의 전압인데요. 여기는 베이스 에미터의 전압에서 RE 양단의 전압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RE 양단의 전압을 곱하는데 RE 양단에 흐르는 전류는 RE 흐르는 전류는 IE입니다. 그래서 IE를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RE가 되고요. RE, IE가 VB의 데피니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들여다본 RIB 값은 IB분의 V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V인을 IB로 나누게 되면 IE와 IB의 B가 1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IB와 IE의 B가 1 플러스 베타배로 되고 여기 앞에 이 값이 떨어집니다. 세드라 책을 보면 커런트 스케일링 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IE와 IB를 레이쇼를 내게 되면 RIB를 계산할 때는 베이스 커런트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1 플러스 베타배가 된다는 룰입니다. 그래서 RE 값과 대문자 RE 두 개를 더해서 1 플러스 베타배열을 하면 103K 정도의 굉장히 큰 저항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시키지 않았을 때는 R파이보다 훨씬 큰 저항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저항 RE는 RIP와 RP가 병렬로 붙어 있을 때니까요. 지금 베이스 저항이 16K입니다. 그리고 RIB가 103K니까 두 개를 더하기엔 13.8k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찾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출력 저항을 계산을 할 때는 RO를 계산할 때는 여기를 그라운드 시킨다고 했습니다. V인을 제로로 보내야 RO가 보이니까요.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고 측정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처럼 RC와 이렇게 생긴 저항의 병렬 값으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부분이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를 RC로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RC의 저항이 3K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디라이브 했을 때 RE'은 R파이와 RE의 병렬이었습니다. 여기에 끝쪽에 여기 그라운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V인을 제로로 가져가게 되면 RO를 계산할 때요. 그러면 R파이하고 이게 아래쪽에 붙어 있는 RE가 병렬로 붙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Rout을 계산하고 싶다. Rout을 계산할 때는 VS를 제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Rout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요.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RC와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을 계산할 때 지난 시간에 호목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그냥 RE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RO를 계산할 때는 여기가 저희들이 그라운드를 했지만 지금은 Rout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RB와 RS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면 RS와 RB가 베이스 노드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R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저항, 이 저항을 저희들이 RE2'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RE2'으로 놨을 때 뭐가 붙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뒤에 RE2'은 RE2'은 일단 에미트가 보입니다. 에미트 저항이.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저항이 R파이와 나머지 저항들이 직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파이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얘와 같은데요. 뒤쪽에 여기를 그라운드로 하면 RS와 RB가 병렬로 붙은 게 여기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RS 이 값이 RE'입니다. 그래서 RE2'은 여기서 얘기하는 RE2' 이 값은 보시면 에미터 쪽에서 보이는 저항하고 베이스 쪽으로 보이는 저항인데 Rout을 계산할 때는 VS를 제로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RS와 RB의 병렬 값이 이게 여기에 추가돼서 RE2'이 되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여기가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RC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RO와 Rout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에미터 저항이 붙어 있을 때는 RC와 여기서 보이는 저항을 계산하는데요. RO를 계산하든 Rout을 계산하든 이 저항이 RC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RO와 Rout은 둘 다 RC 값으로 프로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저희들이 트랜지스터를 생각을 할 때 이 RO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RO 이펙트를 없애면 저희들이 파이 모델보다는 T 모델이 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파이 모델로, 여기가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T 모델, 여기에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RO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타이 모델보다 T 모델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생각을 할 때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RE가 붙어 있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GM 곱하기 VB에 해당하는, 여기 알파 오버 RE가 GM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냥 컬렉터 커런트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RO는 무시하게 되면 읽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RO를 계산하면 RC만 보일 거고요. 여기 이 값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RC만 보이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에미터 커런트 계산할 때, 에미터 커런트를 계산할 때 베이스에 Vin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Vin이 걸려 있으면 위에 식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In을 계산할 때, 에미터 커런트를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이니까요. 그걸 여기 적어서 에미터 커런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컬렉터 커런트는 에미터 커런트에서 베이스 커런트만큼 빼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알파 곱하기 IE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면 컬렉터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AVO를 계산을 할 때, AVO는 여기 출력 전압을 계산하는데요. RL이 없을 때, RL이 무한대일 때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한 T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베이스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에미터 커런트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RE 플러스 바이어스상 RE 분의 Vin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에미터 커런트예요. 근데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 여기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다 알파를 곱하면 돼요. 알파를 곱하게 되면 여기 컬렉터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 컬렉터 흐르는 전류, 이제 지금 보면 RO가 없기 때문에 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알파에 RE 플러스 대문자리 곱하기 Vin, 이 값이 컬렉터 커런트가 돼요. 그래서 에미트 커런트에 알파를 곱해서 컬렉터 커런트가 되면 컬렉터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데, RO가 없으면 이 커런트가 다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컬렉터 저항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AVO를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출력 전압이 나오죠. 출력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류, 지금은 이제 RO가 없으면 RC만 붙어 있고요. RL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RL이 없을 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득이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알파 곱하기 에미터 쪽에 붙어 있는 저항분의 아웃풋 쪽에 붙어 있는 저항, 컬렉터에 붙어 있는 저항 두 개의 비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V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출력 전압이 RL을 고려를 하게 되면 RC와 RL의 병렬 값을 고려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AVO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RO가 지금 RC니까요. 이렇게 곱해지면 여기 RO가 곱해집니다. 알파가, 이 앞쪽 부분이 여기 그 알파 곱하기 RE가 앞에 남고요. 그리고 여기 RO가 곱해지면 여기 RL 프라임이 이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RO는 실제로 현재는 RC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RL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고요. RE 프라임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BJT RE 저항과 바이어스 RE 저항의 두 개의 합을 이렇게 놓게 되면 AVO를 읽어낼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게인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요. 에미터 사이드에 붙어 있는 저항 RE와 여기에 RE가 있어요. T 모델로 보면.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해서 Vin이 걸려 있으면 에미터 커런트가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알파를 곱하면 컬렉터 커런트가 나오고, 컬렉터 커런트에서 이 노드에 붙어 있는 저항 여기를 곱하게 되면 그게 RL 프라임인데요. 출력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득은 아웃풋 쪽에 붙어 있는 로드 저항, 여기에 붙어 있는 로드 저항과 에미터 사이드에 붙어 있는 저항 두 개의 비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이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읽을 때는 코먼 에미터인데 바이패스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에미터 쪽에 붙어 있는 저항을 먼저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RE 프라임을 찾고요. 그리고 로드 쪽에 붙어 있는 레지스터를 찾아냅니다. RL 프라임을 찾아내고 거기다 알파를 곱하게 되면 이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GVO는 by definition input loss를 고려를 하면 됩니다. AV에서. 그래서 AV의 input loss를 고려하게 되면
오버롤 게인, 다시 말해서 소스에서부터 아웃풋까지 게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먼 에미터 앰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코먼 베이스와 코먼 콜렉터 앰프를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